카네기 세일즈 리더십. 코칭 커뮤니케이션의 대상과 상황이다. 많은 리더십 과정에서 코칭 스킬을 다룬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담당자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대화법은 리더십이 발휘되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리더십 과정에서 코칭 스킬은 필수 주제이다. 물론 코칭이 모든 경우에 통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안은 긴급하고 시간도 없는데 언제 하나하나 질문해가면서 코칭을 하느냐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 모든 대화가 코칭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어떤 경우는 신속하고 명확한 지시가 요구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훈련하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리더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다. 리더십은 리더와 멤버와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아니라 리더가 회의실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확인이 된다. 리더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팀원이 얼마나 실행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결과를 만드는지가 리더십의 진정한 모습이다. 지시를 내린다고 리더의 말이 저절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리더의 말이 끝난 후에 팀원의 마음과 행동에서 그 대화가 살아남아 힘을 발휘해야 한다. 코칭 커뮤니케이션의 대상과 상황도 중요하다. 어느 영업 조직이든 고성과자와 중간성과자 그리고 저성과자가 존재한다.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상위 5에서 10%는 고성과자, 하위 5에서 10%는 저성과자로 분류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에 저성과자는 명확한 지시나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 고성과자는 적절한 목표를 지시하고 위임만 제대로 해도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다. 리더의 우선순위는 존재하는 다수의 중간 성과자를 최대한 고성과자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고 저성과자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수많은 리더가 저성과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들을 돌보고 챙기느라 많은 에너지를 허비한다. 그러나 저성과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관리와 통제 그리고 프로세스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비축한 에너지와 시간을 중간 성과자 이상에게 투입해야 한다. 그렇구나. 특히 코칭 커뮤니케이션은 성장을 원하고 수행력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중간 성과자들은 잘하려는 의지만 있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특정한 문제에 가로막혀 있어서 그 장애물만 제거해주면 더 큰 성과가 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화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본질적인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영업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간 성과자 이상의 사람이 코칭의 우선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상대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하다면 긴급한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정기적으로는 팀의 협력과 동기부여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담당자가 고객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영업 파이프라인 데일 카네기 협력 창출 원칙은 기본 태도, 친밀감, 공감 표시, 피드백. 끌어올리라. 역효과하지 말고 기대 결과에서 끌어올리라. 협력의 전제는 영업관리자와 담당자가 대화를 나눌 때 코칭 커뮤니케이션 스킬 몇 가지 적용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영업 담당자가 변화되고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협력과 신뢰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효과를 내는 스킬일 뿐이다.
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될 수가 있다. 코칭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담당자의 맹종이 아니라 관리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상대의 열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관계이다. 생각해보라. 평소에 특별히 관심도 보이지 않고 서로 대화도 부족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리자가 짧은 친밀감 형성 멘트를 하고 팀과장이 생각하는 이 사안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한다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대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 거의 대부분 거부감이나 냉소가 일어날 것이다. 영향력은 진정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성은 순간의 태도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반복의 결과다. 까다로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순간 칭찬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다. 평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 밑바탕까지 있어야 진정성이 전달이 된다. 그 진정성이 있는 관계가 전개될 때 비로소 협력을 창출하는 영향력 발휘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 모델에서는 관계의 정진이 맨 아래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 협력 창출과 리더십 발휘가 더해진다고 말한다. 영향력과 맹종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 관계와 협력을 위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물론 리더짓이니까 직원들이 마지못해 따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맹종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에는 리더가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는 시중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영업은 담당자의 의욕과 자기주도성 없이는 결코 그 성과에 이르지 못한다. 또한 영업조직은 단순한 상하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다. 요즘에는 일반적인 팀들도 수평적인 문화를 많이 갖추고 있다. 영업조직은 특별히 상명하복이 아닌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더 요구한다. 영업 담당자는 관리자의 부하 직원이 아니다. 그들은 영업 관리자의 성과를 대신 내는 협력자이자 고객이며 파트너이다. 고객, 파트너. 데일 카네기의 협력 창출 원칙은 기본 태도는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두 번째 파트인 열렬한 협력 창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총 30가지 인간관계 원칙 중에서 처음 1번부터 9번까지는 관계 정진을 위한 원칙이고, 그 다음 10번부터 21번까지는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협력 창출의 원칙이다. 10번 원칙은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다 보면은 당연히 나와 상대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코칭 대화의 목적은 내 논리로 상대를 이기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감정적인 언쟁은 금물이다. 피드백을 할 때 상대의 부정적인 가치를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 과장, 왜 이렇게 납기를 짧게 잡았어요? 그게 아니라 고객이 워낙 급하다고 해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서로의 마음에 감정적인 긴장이 흐르게 된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관찰하면은 사안에 대한 이견과 감정적인 논쟁을 구분할 수가 있다. 코칭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논쟁을 피하라라는 원칙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대화가 감정적인 언쟁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솔루션으로도 상대를 납득시킬 수가 없다. 11번 원칙은 10번 원칙과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바로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대화의 무의식으로서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와 같은 말이다. 영업 담당자들은 대개 자존심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다. 이들과 대화를 할 때 그게 아니라를 말하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것보다도 그럴 수도 있겠거니와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상대의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대화의 스킬을 발휘해야 한다. 12번 잘못했으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영업 관리에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경우는 즉시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코칭 대화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이 아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그 대화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답을 서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만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변명한다. 2차장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그게 아니라 내 말은 하는 변명보다 효력이 100배는 더 크다. 감정적인 논쟁을 피하고 상대의 견해를 존중하며 내가 잘못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 코칭 커뮤니케이션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영업관리자의 기본 태도이다.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실제 대화에 보다 구체적인 스킬을 적용해 보자. 데일 카네기의 협력 창출의 원칙 두 번째는 친밀감, 질문, 경청. 13원칙은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영화 담당자가 평소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가볍게 칭찬하는 것이 먼저이다. 솔루션 제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자가 있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적극적으로 고객이 곁에 가니 이런 제안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고 말할 수 있다. 안부를 묻는 것도 방법이 된다.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나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고객을 상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등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넌 원칙을 기억한다면 할 수 있는 말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14번 원칙은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네 하고 대답하게 하라. 이것은 질문과 관련된 원칙이다. 처음부터 이 사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상대를 곤란하게 하거나 생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즉각 네네 하고 대답하게 하라는 것은 대답하기 쉬운 질문부터 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표면적인 현상에 대해서 질문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고객 피드백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등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부터 한다면 영업 담당자도 답변하기 쉽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필자는 가끔 김 매니저님 여기서 함께 일한 지 얼마나 되었죠?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아 그거 많이 성장해 갔네요. 지금 같은 어려운 사안도 영업 담당자로 성장하다 보니 부딪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 이번 사안은 이전에 겪은 일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등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그러면 어렵게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도 형성할 수 있고 담당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상대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질문하거나 이야기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가격 제한 가이드라인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나요? 어쨌든 고객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요? 등의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대전제를 가지고 질문하면 그건 그렇죠 하는 말로 시작하는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작은 합의를 전제로 다음 질문이나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다. 15번 원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바로 경청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려는 경향도 보인다. 그래서 영업 담당자와 대화를 나눌 때 7대3, 8대2 정도의 비율로 담당자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질문을 준비하고 경청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이 원칙을 잘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관리자 스스로가 너무 말이 많아진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여러 원칙을 떠올리고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16번 원칙.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이것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것인데 바로 자발성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것에 기여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 말은 이대식의 대전제에 해당되는 명제이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말대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 내 의견대로 하세요 라는 내 의견은 이런데 경과적 생각은 어떨까요? 이후에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됐을 때도 영업관리자는 그거 봐, 내가 할 때는 하니까 잘 되지? 와 같은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나 인정 욕구가 있다. 영업관리자 역시 공을 세우고 싶다. 그러나 유능한 관리자는 그 공을 건강되게 돌린다. 역시 김 과장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추진하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라고 한다면 김 과장의 반응은 어떨까? 아닙니다. 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속으로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소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말고도 그것으로 상대도 잃고 공도 잃어버린다. 그러나 대인은 상대를 세워줄 때 자신이 더 존경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인과 대인.